유저들이 더 컨텐츠를 만드는데 열심히 더 이렇게 인볼브 될 수 있을까? 더 하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툴과 블록체인. 이 다음 단계로 게임 시장이 가는 곳은 어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블록체인과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게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 게임 강국이죠, 생각하기. 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 세계 탑이에요, 정말. 네. 뭐 단순 플레이를 통해서 얻는 뿐만 아니라 생태 자체를 구축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성장했다가 거품이 사라지고 정말 튼튼한 사람들이 남아서 나머지 그 삶 자체를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NFT는 투자적인 접근을 하는 프로젝트나 유저들도 너무 많은데 샌드박스만큼은 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행보는 약간 크립토 씬 유저들만 아니라 비크립토 씬 유저들도 많이 유입되길 원하는 듯한 그런 약간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희 스스로 생각할 때 당연히 비크립토 유저들이 최대한 많이 오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예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크립토 물을 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 크립토 하는 분들이 뭐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크립토를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는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야, 뭐 크립토 프로젝트야, 뭐 NFT야 이러면은 아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서 네, 그쵸. 사실 뭐 원래부터 했었지만 최근에는 더 열심히. 그러시군요. 국내 NFT 프로젝트들의 로드맵을 엄청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소개를 해야 되는 유튜버다 보니까 로드맵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로드맵에서 이제 더 샌드박스의 랜드를 사고 메타버스로 진출한다 이런 로드맵이 진짜 많거든요. 사실 그게 공식이죠. 네. 지금 완전 거의 클리셰처럼 이렇게 그 공식화되고 있는 그 NFT 프로젝트 로드맵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이제 얼리 무버, 퍼스트 무버 이런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가상 공간이라는 가상 부동산이라는 거를 판매를 한 것도 일단 좀 시도가 좋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UGC라는 거를 이제 컨텐츠로서 보여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모바일 게임으로 UGC 게임 만들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만든 거를 서로 평가하고 뭐 갤러리에서 쉐어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저들이 더 컨텐츠를 만드는데 열심히 더 이렇게 인볼브 될 수 있을까, 더 하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게 툴과 블록체인. 그러니까 툴은 유저들이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고, 블록체인은 유저들이 자기가 그 노력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는 그 형태의 모습이고,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 거를 세상에 내보냈고, 그게 사실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있고 여기서 내가 만든 물건들을 또는 어셋들을 보여줄 수 있고 게임으로 보여줄 수 있고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 보여준 것들에 대해 결과물을 내가 리워드로 받을 수 있고, 이게 좀 잘 시너지가 있지 않았나. 그게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세상을 사람들이 즐기면서 그걸 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땅이 내 땅이야. 그런 것들이 이제 NFT 프로젝트랑도 많이 이어질 거고, 그 NFT 프로젝트 IP가 많이 랜드를 통해서 메타버스로 이어질 거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저희 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주 쉽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저는 못하거든요. 저도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레고 블록 쌓을 줄 알면 저희는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레고 쌓아서 예쁘게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많은 IP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나 회사들이나 뭐 프로젝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툴도 쉽고 가상 공간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직접 못하면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나 뭐 그 스튜디오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의 풀도 되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개인도 또는 그룹도 뭐 조그맣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런 분들도 뭐 다오도 좀 쉽게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승희 대표님, 제가 이력을 살펴보니까 게임 업계부터 블록체인까지 좀 팔방미인이다 이런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더 샌드박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컬러입니다. 게임 업계부터 블록체인까지 되게 쟁쟁하신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쑥스럽네요. 같은 느낌이던데. 아, 네. 그 샌드박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사실 시장을 선도하는 그 메타버스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는 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시장을 선도하는 웹3를. 네, 웹3와 메타버스와 어떤 NFT와 이런 정말 코어한 가치관을 다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는 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게임 시장의 아주 초창기에 와서 이제 시작했는데,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게임에서 뭐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프리 투 플레이, 그다음에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페이 투 얼, 뭐 페이 투 윈, 뭐 모바일 게임으로 PC에서 모바일로 간 그 과정을 쭉 봐왔거든요. 근데 보면서 제가 내가 게임 시장에서 정말 그 어떤 역사를 쭉 봐왔구나라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이 다음 단계로 게임 시장이 가는 곳은 어디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블록체인과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쪽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PC 사업, 게임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모바일이 나왔을 때 이게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PC 화면도 크고 조작도 편한데 사람들이 다시 작은 화면에 이 불편한 조작으로 게임 시장이 넘어간다고? 라고 쉽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모바일이 나왔을 때. 근데 지금의 게임 시장의 대세는 모바일이잖아요. 그렇죠. PC 게임보다 모바일 더 많이 하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게임은 어디서 주도하고 선도할까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마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와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어떤 플랫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가장 잘하고 있는 곳이 샌드박스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어떤 하나의 시장의 흐름을 보다 보면 한번 놓치는 경험을 하잖아요. 비트코인 내가 놓쳤네, 테슬라 놓쳤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 흐름을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흐름이 생기는데, 게임 시장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쪽에서도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음 그 세대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와닿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네, 또 글로벌한 네. 더 샌드박스의 매료가 되신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전만 해도 여전하게도 이제 랜드 NFT를 갖는 정도? 약간 에셋을 이제 소유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다가 알파 시즌 3까지 와서 이제 점점 와닿게 되고 있는데, 알파 시즌 3의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알파 시즌 3는 사실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그 1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것을 보여줬다면, 2에서는 이제 툴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걸 뭐 보여줬다면, 3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IP들이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컨텐츠가 꾸며지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큰 기회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2에서도 물론 있었지만, 뭐 스눕도그도 보여지고, 스티브 아오키, 스머프,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뽀로로, 저희가 이제 뽀로로랑 뭐 게임잼 이런 이벤트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뽀로로 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뽀로로로 메타버스로 게임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도 다 선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알파 3의 플레이를 진짜 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또 많은 I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브랜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IP로도 저런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인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부터 그 대기업들까지 그 자신의 IP를 한번 더 샌드박스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리는 게 알파 시즌 3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시즌 3 때 그런 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바로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겠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요번에 보여지는 컨텐츠 플레이 가능한 것만 보더라도 스눕독부터 BAYC, 그 문버드 뭐 이런 그 월드 오브 우먼 너무 잘 알고 계시네. 그 크립토씬에서 유명한 그 탑 NFT 프로젝트들의 그 프로젝트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최근에 한국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SM부터 큐브라든지 뭐 뽀로로 말씀하셨던 한국 그 파트너십도 되게 활발하게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마케팅 전략 그리고 한국 시장을 되게 좀 중시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한국 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마케팅 전략,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TSB 코리아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일단 뭐 한국 자랑하자면 한국 사람들 게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 게임 강국이죠. 네,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명한 게임 강국이고 두 번째는 또 자랑을 하자면 한국 시장이나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전 세계 탑이에요, 정말. 네,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뭐 크립토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도 엄청나게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이익도도 높으시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떤 구매력,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매력이 또 글로벌에서 상당히 구매력이 꽤 세요. 한국이. 그럼요. 네. 뭐 제가 뭐 게임 쪽을 하면서도 한국 시장을 보면 정말 구매력이 정말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한국이 정말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빠지면 끝을 봐야 되는 게 그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가 봐요. 무조건이죠. 끝까지 가지 않는 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어떤 콘텐츠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뭔가 뭐 광고를 돌리고 뭐 이런 것 이게 정말 답일까? 이런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는 아무래도 되게 유명한 파트너들이 같이 하고 있는 플랫폼이니까 어떤 그런 파트너사들이 가지고 있는 팬들에게 그 예쁘고 좋은 IP들을 우리 메타버스 공간에 오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 다들 궁금해서도 오실 거고 이제 이런 파트너사들과 함께하는 콜라보 마케팅 이런 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파트너십을 더더욱 맺고 알리고 할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각 파트너사들마다 갖고 있는 강점이라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팬들의 어떤 성향도 너무 다르고 그다음 그들이 원하는 것도 다를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각각에 맞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NFT를 보유하고 있을 때 저희랑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뭐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롯데월드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그 NFT 홀더들에게 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저희 또 삼양이라던가 이런 또 정말 롯데월드랑 전혀 다른 K푸드를 선도하는 삼양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이제 유저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다를 거고 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혜택 위주로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줄 수 있는 즐거움 이런 걸 좀 위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경험이 사실은 가장 큰 마케팅이 될 것 같긴 해요. 저처럼 땅은 있는데 내가 만들기는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한데 막상 알면은 레고처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 펀드랑 빌더 스튜디오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크리에이터 펀드랑 빌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뭐 게임 메이커 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저는 너무 잘 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릴 게 없는 수준. 네, 저희가 이런 펀드를 운용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콘텐츠, 그다음에 경험, 익스피리언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해드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크리에이터 펀드 같은 경우는 개개인들의 크리에이터들이 어셋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그런 펀드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제 뭐 어셋 판매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 크리에이터들한테 실제로 뭐 IP나 브랜드에서 우리 거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저희 크리에이터 파트너를 좀 모아서 그분들이 저희 툴을 좀 이용해서 이 정도 실력이 된다는 거를 테스트를 통해서 올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실력이 좀 출중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이 크리에이터 그룹.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크리에이터 펀드고 게임 메이커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어셋들을 모아서 이제 게임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룹들. 보통 혼자서는 조금 콘텐츠 자체를 만드는 거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뭐 2-3명 정도 또는 많게는 뭐 5명, 6명 정도가 그룹을 이뤄서 이제 게임 자체나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스튜디오나 아니면 그룹을 지원해드리는 펀드가 이제 게임 메이커 펀드고 그다음에 빌더 스튜디오는 이제 이런 펀드를 받아서 이제 그룹이 잘 성장을 하면 스튜디오가 아예 되세요. 그래서 뭐 게임을 만드는 스튜디오들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얘기하는 개발사.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들이 되시면 그 스튜디오도 이제 그 실력을 검증을 통해서 아예 저희의 공식
스튜디오가 되시는 것들을 빌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빌더 스튜디오가 되시면 저희의 많은 이제 IP 파트너사들이 의뢰하는 작품들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원하시는 거를 뭐 만드실 수도 외주를 있고. 받은 거를 이렇게 지원받는 거네요? 그런 개념인 거네요? 그러니까 뭐 외주를 받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IP들이 너무 많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내부에서 팀을 꾸리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IP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사실 네. 그 내부에서 팀을 꾸리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한참 단어 유행할 때 메타버스에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연봉이 매우 적지 않다.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P2E라는 어떤 X2E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언을 할 수 있는 개념을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유저의 플레이로서 생각을 하는데 좀 크리에이터 관점으로서 굉장히 좀 가능성이 또 있네요. 정확히 플레이 투 earn 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익시 인피니티나 이런 것처럼 내가 계속 플레이를 해서 뭔가 쌓아서 그거를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뭐 브리딩을 통해서 뭐 더 좋은 걸 만들어서 또 그걸 판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earn을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ear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단순히 플레이를 통해서 얻는 earn뿐만 아니라 생태 자체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earn을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저희 부동산 있잖아요. 가상부동산. 네. 그거를 구매해서 파는 것도 earn이 될 수 있고요. 나는 부동산이 없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땅을 잘 봐서 판매를 대신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직업이 생길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도 사실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내가 직접 툴을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도 크리에이터지만 내가 만드는 건 잘 못하는데 도면이나 이런 거 정말 잘 그려. 보면은 실제 만들 수 있는 도면을 그려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실제로 내가 전시회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공간을 오픈을 하면 그 공간 안에서 또 일하는 사람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전시회장에 설명을 해주는 뭐 큐레이터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 안에서 또 게임 안에서 필요한 게임 아이템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 노가다라고 하죠. 네,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세계에 있는 커리어들이 메타버스 안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실제로 earn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웹3로 옮겨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게임 만들어서 돈 떼돈 번 중학생 이야기, 뭐 젤페토에서 옷 팔아서 대박난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가 이미 있었는데 이게 웹3로 암호화폐 체계로 옮겨지니까 이제는 랜드 NFT를 산다는 게 예전에는 참 그 여러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 디지털 뭐 그냥 쪼가리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랜드가 발전하게 될까요? 랜드 자체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랜드 자체가 막 더 좋은 랜드가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각각의 랜드는 결국 사람들이 거기다 컨텐츠를 얹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랜드는 놀이동산이 될 거고 어떤 랜드는 쇼핑몰이 될 거고 어떤 랜드는 뭐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소셜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뭐 패션쇼를 하는 무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어떤 곳은 아예 도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저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서울의 유명한 그 뭐 광화문이라던가 뭐 타워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랜드 위에 아예 새로운 개념의 공간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될 거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유저야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난 언제든지 생산자가 될 수도 있어 라는 개념으로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어서 뭐 쉽게 NFT를 판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오는 게 저희가 꿈꾸는 세상인 거죠. 네. 땅 스스로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네. 땅 위에 수많은 콘텐츠들이 채워지면서 그게 유저의 공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웹3 메타버스를 가장 선도하고 있는 더 샌드박스가 진짜 이제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사실 좀 많이 들긴 해요. 지금 크립토 윈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좀 시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플랫폼 덕분에 앞으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겠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는 NFT 팔아야 주고 그게 직업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상황이네요. 네. 완전 이제 초기. 저도 동의합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또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그 닷컴 처음 막 시작했을 때
저는 그때가 되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 그때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닷컴 시작할 때 이 분위기가 이랬거든요. 처음에 뭐 닷컴이라고만 하면 이름만 붙이면 막 대박이 날 것처럼 막 다들 막 투자하고 막 엄청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그러다가 완전히 윈터가 와서 모든 닷컴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이렇게 닷컴 시대가 막 끝나나 봐 라고 했는데 그때 그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견딘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의 페이스북이고 구글이고 맞아요. 한국의 네이버고 뭐 카카오가 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탄탄해지려면 한번 크게 성장했다가 거품이 사라지고 정말 튼튼한 사람들이 남아서 나머지 그 삶 자체를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NFT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품같이 보이는 것들이 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거기서 목석들이 가려질 거고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리딩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고 그 프로젝트들을 따라서 또 새로운 회사들이 계속 생기면서 이 산업이 굳건해지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네. 네, 뭐 저희가 뭐 그 리딩하는 회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될 것 같아서 꼭 그래야 되는데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코인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메타버스로 아시는 분들 이제 알아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다음에 또 발전된 모습으로 소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 찾아주세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